모든 걸 가졌지만 늘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조님, 저는 꽤 성공한 사람입니다. 회사를 10년 넘게 키웠고 지금은 제법 큰 조직이 되었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잘 나가다가도 문득 무너질까 두렵고 직원들 중 누가 배신하지 않을까 긴장됩니다. 누군가 제 자리를 노리는 건 아닐까? 남들이 칭찬하면서도 뒤에선 헐뜯고 있진 않을까? 혼자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이제는 좀 편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오히려 올라올수록 더 힘든 기분입니다. 조조님, 왜 저는 다 가졌는데도 이토록 불안한 걸까요? 높이 올라가면 더 멀리 떨어질까 무서운 법이지. 그 불안은 당연하다. 오히려 당연하지 않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불안은 자리를 지키는 감각이다. 사람들은 불안을 나쁜 감정이라 여긴다. 그러나 나는 말하겠다. 불안은 권력의 감각이다. 성공했을 때 안심하는 자는 이미 몰락의 사다리에 발을 올린 자다. 나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고 내가 만든 권력을 매일 의심했다. 불안은 그대를 지켜주는 방패다. 그 방패가 사라지는 날 진짜 위기는 찾아온다. 정상에 오르면 바람이 가장 세다. 산을 올라본 자는 안다. 정상에선 땅이 좁고 바람은 세다. 버틸 줄 모르면 날아간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독과 두려움은 그 자리에 있는 자만이 겪는 고통이다. 나는 황제를 움직이고 전국을 통제했지만 가장 고독한 건 밤이었다. 그대여, 무너지지 않으려면 불안을 인정하라. 그건 그대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사람은 소유보다 상실을 두려워한다. 그대는 모든 걸 가졌기에 불안한 것이 아니다. 잃을 게 많아졌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 나는 천하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항상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 옆에 사람을 자주 바꿨고 기대 대신 경계했다. 믿음은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는 검증하라. 그대가 사람을 못 믿어 불안한 게 아니다. 사람은 원래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믿어야 할 사람은 검증된 자, 원칙을 지킨 자다. 나는 순옥도 의심했고 곽가도 시험했다. 그렇다고 배척하지는 않았다. 믿되 맹신하지 말고 의심하되 버리진 말라. 평화는 환상이다. 긴장은 현실이다. 성공한 자는 이제 편히 살아야 하지 않느냐 묻는다. 나는 말한다. 편안함은 꿈속의 이야기일 뿐이다. 내가 여포를 끌어내고 유비를 견제하고 손권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도 나는 하루도 긴장을 놓은 적이 없다. 그 긴장이 나를 살렸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불안은 그대를 깨어있게 한다. 그대가 불안하기에 회사를 관리하고 사람을 챙기고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매일 내 측근들과 나를 죽이려는 자가 누구일지를 가정하며 대책을 세웠다. 그것이 과한가? 아니다. 그것이 생존이다. 가진 자의 고독은 말할 곳이 없다. 그대는 위로를 구하지만 정작 위로받을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대를 성공한 자로 보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사람을 잃었다. 그래서 나의 말은 주로 책과 기록 속에 남겼다. 말할 곳이 없을 땐 기록하라. 그것이 그대를 지켜줄 것이다. 힘은 고독을 대가로 얻는다. 힘은 대가를 요구한다. 가장 큰 대가는 고독이다. 나는 누구보다 많은 병사를 가졌고 많은 참모를 거느렸지만 결국엔 혼자였다. 그것이 두려워 피하려 들면 그 자리에 머물 자격은 없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다스려라. 불안은 없앨 수 없다. 그러나 다스릴 수 있다. 내가 쓴 시에서 말하지 않았나? 거칠은 강물이 어지러워도 배는 나아가야 한다고. 마음의 물결이 어지러울 때 그대의 중심을 잡는 것은 해야 할 일이다. 할 일을 하면 두려움은 제자리를 찾는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전장이다. 그대는 이제 시작점에 선 것이다. 성공은 도착이 아니다. 성공은 지켜야 하는 싸움의 시작이다. 나는 헌재를 등에 업고 천하를 주무르기 시작했지만 그날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쉬고 싶은가? 그러면 내려오라. 내려오면 평안하다. 다만 다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이다. 그대여, 불안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깨어있다는 증거이며 그대가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징표다. 모든 걸 가졌기에 두려운 것이고 그 두려움이 그대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 것이다. 불안은 강자의 증거다.
오직 준비된 자만이 그것을 무기로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내가 그대에게 주는 답이다. 남들이 날 오해하고 미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조님, 저는 사람들이 보는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알려지기 시작하니 좋은 말보다 안 좋은 말이 더 들려요.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 했는데 익명 뒤에 숨은 비난, 악의적인 댓글, 심지어 사실이 아닌 소문까지 도는 걸 보면 점점 위축되고 지칩니다. 저 사람 원래 그런 성격이래. 겉으론 착한 척하지만 이중적이래. 한번 이미지가 만들어지니 그걸 반박하려 들수록 오히려 더 나쁘게 보이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에게 좋게 보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참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조조님은 오해와 미움을 어떻게 견디셨나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미움은 영향력의 그림자다. 욕을 먹기 시작했다는 건 드디어 힘이 생겼다는 증거다. 나도 처음엔 명성이 없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거나 어디에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천하를 쥐겠다는 뜻을 품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눈은 달라졌다. 칭찬보다 빠른 건 비난이다. 이미지란 남들이 만든 가면일 뿐이다. 그대가 말했지? 나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소문은 진실보다 감정에 반응한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를 더 즐긴다. 나는 늘 오해 속에서 살았다. 조조는 간사하다. 조조는 배신자다. 그러나 그 말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결과에 반발한 자들이 만든 것이다. 세상이 기대하는 인물상을 따라갈수록 더 미움을 받는다. 사람들은 영웅을 원하지만 영웅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길 바란다. 나는 그 기대를 거절했다. 그래서 나는 악명이 되었고 결국 두려움이 되었으며 그 끝에 존경이 되었다. 진짜 두려운 건 미움이 아니라 나를 잃는 것이다. 그대가 비난을 피하려다 자신을 꺾고 있지 않은가? 남들의 말에 상처받을수록 그대는 자기 목소리를 잃는다. 나는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욕을 견뎠고 때론 더 큰 오해를 만들었다. 해명은 의심을 키우고 침묵은 진실을 키운다. 그대가 자꾸 해명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뭔가 있나? 하고 의심한다. 나는 내 행동으로 말하게 했다. 시끄러운 말은 침묵으로, 행동으로 뚫어야 한다. 누군가의 미움은 다른 누군가의 신뢰를 부른다. 사람은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 오히려 미움받는 자가 더 강한 편을 만든다. 나는 많은 이들에게 욕을 먹었지만 그만큼 충성스러운 이들도 있었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킬 사람을 보라. 오해는 시간이 밝히고 진실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수십 년간 간웅이라 불렸다. 그러나 후세의 사람들은 말한다. 조조는 능력자였고 진정한 리더였다고. 시간은 가장 공정한 증인이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살아남는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나를 안다면 충분하다. 사람들은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진심으로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대 자신만큼은 스스로를 잘 안다. 내가 나를 안다는 확신이 있다면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오해를 넘어서면 진짜 나가 보인다. 나는 오해를 뛰어넘기 위해 더 큰 비전과 결과로 보여줬다. 그대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보에서 드러난다. 그 말들이 사라질 땐 진짜 그대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대여, 미움과 오해는 그대가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징후다. 불편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그 위에 그대의 결과를 쌓아라. 비난은 가볍다. 그러나 실력은 무겁다. 결국 사람들은 결과를 따를 것이다. 그것이 내가 그대에게 주는 두 번째 대답이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조조님, 저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후배들도 많고 동료와도 오래 일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사람을 온전히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때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에서 저를 욕하거나 제자리를 노리는 걸 봤고 도움을 줬던 이가 뒤통수를 치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못 믿겠습니다. 하지만 또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사람은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는 대상이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사람을 믿는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철저한 계산 위에 서야 한다. 나는 누구도 100% 믿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도 함부로 의심하지도 않았다. 그 사이의 거리, 그 신중함이 내 자리를 지킨 방패였다.
신뢰는 주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믿어달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가? 나는 순욱도 정욱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시험을 거쳤다.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했기에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의리는 말보다 상황에서 드러난다. 충성스러운 부하란 위기 상황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편할 땐 누구나 곁에 선다. 그러나 위험이 닥치면 남는 자가 진짜다. 나는 위기 속에서 사람을 시험했다. 그대도 그리하라. 가까울수록 경계를 늦추지 마라. 가장 큰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 나는 친형제 같은 이들에게도 항상 감시에 눈을 거두지 않았다. 사랑은 따뜻해야 하지만 신뢰는 냉정해야 한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기대하지 마라. 사람에게 기대하면 언젠가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 나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았다. 기대는 약점을 만든다. 상대가 나를 돕는다면 고맙고 배신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걸 이미 가정했기 때문이다. 사람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어라. 나는 나라를 다스릴 때도 사람보다 제도를 우선했다.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만 시스템은 예측 가능하다. 신뢰란 결국 예측 가능한 구조 위에서 자라는 것이다. 배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비하라. 배신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대비할 수 있다. 나는 늘 가장 가까운 자가 등을 돌린다면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 그 덕분에 큰 타격을 피할 수 있었다. 의심하되 존중하라. 의심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짓누르면 안 된다. 나는 냉정했지만 내 사람을 존중했다. 그래야 그들도 나를 버리기 전에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된다. 믿음은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하는 것이다. 오늘 믿었던 사람이 내일도 같은 마음이란 보장은 없다. 신뢰는 관리하는 것이다. 대화하고 감시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회사든 가정이든 마찬가지다. 방심은 배신을 부른다. 결국 모든 상처는 내가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대여 사람에게서 상처받았다는 건 그만큼 마음을 내줬다는 뜻이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 기대는 반드시 상처를 불러온다. 믿음은 한 걸음만 내줘라. 나머지는 그가 다가올 차례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대가 세상을 깊이 경험했다는 증거다. 이제는 그 신중함을 지혜로 바꿔야 할 때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기대를 줄이고 대비를 늘려라. 그것이 조조 내가 그대에게 주는 세 번째 대답이다. 조조님, 저는 꿈이 있는 청년입니다. 정의롭게 살고 싶었고 원칙을 지키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면 뒤처지고 정당하게 싸우면 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때론 눈 감고 넘어가야 이기고 거짓말도 전략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결과가 중요하다. 승자가 정이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정말 이기기 위해선 때론 비겁해도 괜찮은 걸까요? 조조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깨끗이 지느니 더럽게라도 이겨라. 살아남는 자가 다음을 바꾼다. 정의는 승자의 언어다. 패자의 정의는 회고록에서만 의미가 있다. 승자는 그 정의를 현실에서 쓴다. 나는 많은 원칙을 어겼고 때론 냉혹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 결과 나는 수많은 사람을 살렸고 내 방식으로 정의를 세웠다. 현실은 흑과 백이 아니라 회색이다. 그대는 정직과 비겁 사이에서 고민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이분법적이지 않다. 나는 상황에 따라 때론 협상하고 때론 속이고 때론 구했다. 정직하게만 살아서는 아무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승리는 다음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 나는 패자들의 정의를 수도 없이 봤다. 그들의 말은 아름다웠지만 결국 역사 속에 사라졌다. 살아남은 자만이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승리하라. 그 안에서 그대의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다. 때론 더럽게 이기더라도 방향만큼은 옳아야 한다. 나는 관계를 썼다. 거짓을 이용했고 배신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내 최종 목표는 늘 백성의 안전과 천하 통일이었다. 수단은 지저분할 수 있다. 그러나 방향이 옳다면 그 수단도 정당해진다. 진짜 비겁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대는 고민한다. 비겁하게 행동하면 어쩌나라고. 그러나 나는 말한다. 행동하지 않는 자야말로 가장 비겁한 자다.
비겁함이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대는 지금 책임을 지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용기다. 판단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한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대가 스스로 떳떳하다면 된다. 나는 수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내가 만든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책임질 수 있다면 어떤 선택도 가능하다. 나는 말장난을 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책임질 수 없다면 하지 말고 책임질 각오가 있다면 무엇이든 하라. 그대의 선택이 욕을 먹더라도 그 결과가 사람을 살린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정의다. 지저분한 손으로라도 무너지는 성을 세울 수 있다면 하라. 나는 더럽게 이겼다. 그러나 그 더러움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혼란을 정리했다. 그대도 더러운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 선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먼저 보라. 이긴 자는 변화시킬 수 있지만 진 자는 말할 자격조차 없다. 나는 변화시키기 위해 먼저 살아남았다. 무너진 자리에서 외치는 정의는 듣는 자가 없다. 살아남아라. 그 후에 세상을 바꿔라. 승리란 가장 잔인한 정의다. 세상은 승자를 기억한다. 그것이 불공평할지라도 지금의 구조다. 나는 그 구조를 알았고 그 안에서 움직였다. 그대도 진심이 있다면 그 구조를 이해하고 그 틀 안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대여,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 정의롭기만 해선 그대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수단을 탓하지 말고 방향을 바르게 하라. 이기고 나서 말하라. 나는 이기기 위해 때론 비겁했지만 결국 나의 승리는 많은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것이 조조, 내가 그대에게 주는 네 번째 대답이다. 적당히 사는 게 정답일까요? 끝까지 싸워야 할까요? 조조님, 저는 요즘 인생의 방향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정도 많았고 뭔가를 이루겠다는 야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발목을 잡습니다. 가정도 있고 책임져야 할 것도 많고 무작정 열정만으로 살 수는 없는 시기입니다. 회사에선 적당히 눈치 보며 버티고 가끔은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한편은 답답합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제는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끝까지 밀어붙이고 싸워야 할까요? 삶이란 전장이다. 멈춘 자는 죽는다. 그러나 무작정 싸우는 자도 오래 못 간다. 적당히 살기 위한 조건은 이미 충분히 싸워본 자만이 가질 수 있다. 나는 삼국의 전장을 누비며 수없이 싸웠다. 그래서 알았다. 이제는 쉬어도 되겠다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그대는 아직 그 지점에 도달했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정직하게 답해보라. 적당히 산다는 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적당히 산다는 말은 포기가 아니라 유지다. 그대를 지키기 위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타협이라면 그것은 전략이다. 그러나 그저 필요해서 물러난다면 그것은 패배다. 싸움은 전방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전장에 있지 않을 때도 싸우고 있었다. 정보를 모으고 사람을 다루고 내일을 준비했다. 그대가 지금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마음속 불씨를 꺼뜨리지 마라. 세상은 적당히 사는 자에겐 적당한 보상만 준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크다면 지금의 적당함은 그대를 끝없이 불만족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원하는 것이 평안이라면 지금의 삶도 충분할 수 있다.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에 따라 적당함의 의미도 달라진다. 싸움의 대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그대가 지금 가장 힘든 건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까라는 내부의 갈등이다. 나는 가장 많이 싸운 적이 사람도 척장도 아닌 내 안의 갈등이었다. 그것을 이긴 자만이 진짜 의미 있는 길을 간다. 멈춰도 좋다. 그러나 꺼지지는 마라. 나는 가끔 멈췄다. 그러나 꺼지진 않았다. 그대도 멈출 수 있다. 몸을 쉬고 가정을 돌보고 잠시 천천히 가는 건 괜찮다. 하지만 마음의 불씨는 지켜야 한다. 타협은 생존의 기술이지만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다. 나는 때론 유비와 손권에게 양보했다. 물러섰고 전략적으로 협상했다. 그러나 내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그 방향은. 그대도 삶에서 타협하라. 그러나 방향을 잃지는 마라. 가장 무서운 적은 익숙함이다. 편안함에 익숙해질 때 사람은 점점 둔해진다. 나는 그 익숙함을 경계했다. 그대도 지금의 편안함이
게으름으로 변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끝까지 싸우지 않는 자는 결국 남은 것을 잃는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싸워야 한다. 가족 명예, 꿈, 자존감. 그것들은 타협으로만은 온전히 유지되지 않는다. 삶의 온도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대여 세상이 시키는 온도에 맞춰 살 필요는 없다. 적당히 살 것인지 끝까지 싸울 것인지 그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 또한 그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삶은 전략이다. 싸워야 할 때 싸우고 물러서야 할 땐 물러나라.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방향과 불심하는 꺼뜨리지 마라. 적당한 삶은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싸움 끝에 얻는 여유다. 그것이 조조 내가 그대에게 주는 5번째 대답이다.